회장이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지내신 김일주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유튜브가 하와이에서도 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이 간혹 오십니다. 세계 우리 동포들이 이 TV를,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주한미군의 전투태세 구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Fight Tonight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오늘 밤 싸우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밤 싸우자라는 해석은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지금 싸우자!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군 얼마든지 달라들어라! 주한미군은 너희들을 상대해 주겠다. Fight tonight!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사자 군대는 훈련 필요 없다. 우리는 그런 훈련 필요 없다. 컴퓨터 게임이나 하자. 이게 우리 국방부의 대응이고 현 주사파 정권의 대응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서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우는 전국구를 모셔와서 밤새도록 울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곡쟁이가 너무나 서럽게 울고 진짜로 우니까 상주인 아들, 딸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울지? 누가 죽었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곡쟁이가 상주보다 더 서럽다, 그런 말이 나왔다고 그러죠. 우리가 바로 주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로 주인이고 대한민국이 북한과 싸울 핵심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주한미군이 더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이 노릇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하는 얘기가 있지요.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인내를 하자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략적 인내나 전략적 모호성은 그만한 힘이 있는 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고 정책입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중국보다 세력이 약한 나라입니다. 일본보다 러시아보다 세력이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인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인내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병신짓을 하겠다, 그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올시다. 이 주사파 문재인 정권 여러 가지 잘못이 있어요. 우리 연사들 피를 토하듯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정말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난이 바로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잘못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들이 많아야 우리 조직에 자산이 풍부해진다. 이게 주사파 애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정권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상부상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급투쟁을 하고, 그리고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지지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이 못된 주사파 정권, 이제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해서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바이든 정권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아침 신문도 나왔습니다. 전작권 지금 돌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작권 이것은 시점이 문제가 아니다. 조건이 문제라고 벌써 바이든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지어놓은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이거 축소 이제는 컴퓨터 게임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전선언 문재인 씨가 뭐라고 그랬죠? 일단 종전선언을 한번 하고 잘 안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우리나라 대통령직을 맡았다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종전선언을 해놓고 잘못되면 다시 원위치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정신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 펜타곤, 미 국무성 천재들의 집단입니다. 이런 문재인을 모른다고요? 이런 문재인을 분석 못한다고요? 이미 분석 다 끝났습니다. 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이 사람들을 향해서 중국은 우리 큰 산봉우리요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미 속국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인도 보고 뻥도 타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바보 아주 병신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제정치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이요? 동맹은 친구가 아닙니다. 동맹은 적이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적은 누구지요? 북한이고 중국입니다. 그러면 북한과 중국은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무슨 경제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사태를 호도시키냐 이 말입니다. 본 주제와 상관이 없이 옆길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초인가요? 유럽의 일간지에 한국을 소개하는 만화가 한 컷 나왔습니다. 한국을 소개한다. 한국은 이런 나라다. 그런 만화 한 컷입니다. 보니까 소복한 여인이 부채를 들고 무덤 앞에 서서 부채로 계속 무덤을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가 아주 아름다워요. 남자가 죽기가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죽을 때 유언을 했답니다. 당신은 내가 죽고 난 후 내 무덤이 마르기 전에는 시집가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여성이 워낙 아름다우니까 남편 죽고 금방 애인이 생겼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남편 무덤이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복을 하고 아침마다 가서 부채 들고 제발 무덤아 빨리 좀 말라라. 이게 한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의 로비를 받은 유럽의 큰 신문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맞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국민들은 국민성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빨리빨리라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분을 아주 높이 삽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하려고 하고 자존심으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들이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이런 국민성이지만 지도자를 잘 만나면 이런 국민성도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의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과거 우리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열정을 새마을 운동으로 연결시켜서 산업화 근대화로 이끌어낸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명분을 중시하는 자존심이 가는 국민들의 그 성향을,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잘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끌어내가지고 1948년 80%의 문맹률을 본인이 은퇴할 때, 하야할 때 1960년에는 20%로 낮추고 80%가 한글을 깨닫는 위대한 국민으로 만들어낸 대통령, 교육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무리 국민이 잘못되어도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면 바로 그런 국민성도 국민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과거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산업화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교육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러한 위대한 두 분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전광훈 목사님의 견해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의 버금가는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그리고 개발해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입니다. 어떻게 문재인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과거 9명의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틀린 대통령입니다. 하다못해 노무현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은 끝까지 쥐고 갔던 그런 대통령인데,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사회공산주의자입니다. 문재인은 시장경제주의자가 아니라 계획경제주의자입니다. 문재인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친애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3월 1일 날 우리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다. 100여 년 전에 3.1절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을 벌인 것처럼 이번 3월 1일 날 우리 국민들 태극기 들고 각자 집 앞에서 이 정권에 반대하는 뜻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